어머니, 형평성 있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한 어머니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손수 가꾼 집과 땅.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까지만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속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즘 들어 부쩍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재산이니 명이니 그런 게 대체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웃고 밥 먹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순수한 바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젊은 날, 이 어머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라는 것을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라는 것을요. 요즘 어머니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식들과 더 자주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 이야기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엄마한테 털어놔봐라고 물어봅니다. 작은 딸에게는 멀리 있어도 내가 항상 엄마 생각하는 거 알아.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그런 말을 잘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족들을 자주 초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그냥 주말에 와서 밥 먹고 가 하고 편하게 부릅니다. 집이 크니까 다 함께 모여도 충분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봤어요. 좁은 전셋집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진들. 사진을 보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때 진짜 행복했죠? 큰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행복했지. 가난했지만 우리 다 함께 있었잖아. 지금도 행복하시죠? 지금은 조금 다른 행복이야. 그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다면 지금은 너희가 각자 잘 살아가는 걸 보는 게 행복이란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상속 계획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자식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평하게 나누되 각자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집과 땅은 너희 둘이 정확히 반반 나눠 가져. 그 대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계속 살 거고 너희는 엄마를 돌봐주면 돼. 그게 공평한 것 같아.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이번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명확하게 정리하니까 모두가 편해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구나. 네 번째 변화는
어머니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엄마일 수는 없어.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더 잘해줬는지 따지는 것도 의미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다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로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지는 건가? 감상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인생의 저녁 무렵에 이르러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재산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마음을 열어야 진짜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주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주말에 할머니 댁 가도 돼요? 할머니랑 쿠키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재료 다 준비해 놓을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쿠키 만들자.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유산이구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이 참 크구나. 그런데 이제 마음을 나눌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야겠어. 물리적으로 큰 공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공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그게 진짜 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주말에 손주가 올 때 쓸 쿠키 재료를 미리 확인해둬야 했거든요. 걸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 자식들 걱정 안 되게 물려줘야지.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해. 그날 밤 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요즘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깨달은 것 집은 크지만 마음은 더 크게 가져야 한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해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상속 문제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 가족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찾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공평함도 중요하지만 진심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고민을 통해 우리는 현대 가족이 직면한 큰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산과 마음, 공평함과 진심, 전통과 현대. 이 모든 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글자 수 약 8,000자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푼푼히 모았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보내고 하나하나 키워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땐 참 단순했어요. 애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게 소원의 전부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전셋집은 어느새 자가로 바뀌었고 그 집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러다 땅도 조금씩 사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들도 생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에서 시작해서 중산층을 넘어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한 셈이니까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자식 잘 키우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편히 사세요 같은 말들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편해져야 할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 먹는 날이 많기를 바랐는데 요즘 우리 가족은 명절에나 모이는구나. 재산은 늘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좁은 방 하나에서도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큰 집에 방이 여러 개인데도 각자 문을 닫고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 집을, 이 땅을,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젊을 땐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눠줘야 하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이게 단순히 돈과 집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큰아들 내외, 작은딸 내외가 함께 자리했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상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꺼낸 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혹시 나중에 집이랑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니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 어머니 병원도 데려다주고 집 수리할 일 있으면 달려와주고 그래서 당연히 큰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엄마 생각엔 너한테 이 집을 주고 땅은 너희 둘이 나눠 갖는 게 어떨까 싶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형평성 있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형평성? 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어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공평해야 하고 누가 더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하는 다툼을 피하려면 정확히 반반 나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아들에게 더 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동안 고생한 내 손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을까? 식탁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작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큰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그게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어머니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평성 있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평성, 공평함, 똑같이.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큰아들이 더 고생했다고 해서 더 주려고 한 게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요즘 세상이 변해서 부모의 그런 마음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생각이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로 공평하게 나누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툴 일도 없을 테니까요. 뉴스에서 상속 때문에 형제가 법정 싸움까지 가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뭔가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눠주는 건데 그게 그냥 숫자로만 계산되어야 하나?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결국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가족들이 나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그 한 단어가 이렇게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가족 간의 신뢰, 사랑,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 전체가 시험받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손주들 돌봐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자동으로 그 생각이 시작됐어요.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더 주고 싶었던 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더 고생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은 자기 일도 바쁜데 매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부터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심지어 어머니가 아파서 응급실 갈 때도 항상 달려왔어요. 작은 딸도 사랑스럽고 효녀지만 시집이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었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회사 일도 바쁜데 자기 집안일도 있는데 그래도 나 때문에 매번 시간을 냈잖아. 그래서 당연히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마음이었어요. 고생한 만큼 보답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욕심인가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평성 있게.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그래요. 모든 게 공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별도 나이도 순서도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게 옳은 거라고, 현대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 장남이라서 더 준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일까?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결국 옛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도 최근에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냥 딱 반반 나눠줄 거야. 요즘 애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 누가 더 효도했든 안 했든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속상해. 큰애가 훨씬 더 잘해줬거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나중에 애들끼리 싸우는 것보단 낫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나답게 살아온 것뿐인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한 건데, 그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건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대 차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생긴 가치관의 충돌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공평하다고 여겨집니다. 장남이 더 받는 것, 아들이 더 받는 것, 더 효도한 사람이 더 받는 것. 과거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차별이라고 말하죠. 시대가 변했구나. 그리고 나도 따라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 큰아들에게 더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머니는 그날 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그 공간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게 되네. 며칠 뒤 작은 딸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퇴근해서 들렀어요. 반가웠어요.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지난번에 그 이야기 신경 쓰이시죠? 응. 솔직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엄마, 저는 오빠가 더 받아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오빠가 엄마한테 더 잘해줬잖아요. 저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왔고, 딸의 말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근데 말이야, 엄마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이게 단순히 누가 얼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았어. 주는 마음에도 상처가 남고 받는 마음에도 불신이 생기더라고.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오빠한테 더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은 순수했어. 그냥 고생한 아들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올케가 형평성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그때 엄마가 깨달았어. 아, 내 순수한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구나. 딸은 조용히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겠더라고. 내 올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한테만 더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 아냐. 나중에 고모네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서로 잊은 게 문제더라고.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돈이 없어도 마음은 풍족했어. 너희 아빠랑 좁은 전셋집에서 살 때도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그게 행복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집도 크고 돈도 있는데 마음 나눌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오빠가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나는 왜 멀리 시집을 갔을까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거야. 그게 바로 문제라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결심했어. 일단 공평하게 나눌 거야. 너희 옳게 말대로. 그게 요즘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나중에 너희끼리 싸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엄마, 대신에 말이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마음이야. 물질이 아니라 마음. 오빠한테는 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줄 거고 너한테는 멀리서도 항상 엄마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사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제가 멀리 있어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지, 당연히 알지. 엄마도 너를 똑같이 사랑해. 오빠도 너도 똑같이 소중한 내 자식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은 것 같았거든요.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되 마음만큼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자. 그게 어머니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니 정말 집이 큽니다. 방이 4개나 되고 거실도 넓고 마당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한 크기의 집입니다. 이 집이 참 크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 전셋집이 떠올랐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부엌도 좁아서 혼자 요리하기도 빠듯했고 거실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상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가족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만 그게 좋았어요. 저녁에 모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하루 이야기가 나왔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집은 크지만 각자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예전처럼 끈끈한 느낌이 없어요. 식사하고 나면 금방 헤어지죠. 손주들도 할머니 집보다는 자기 방, 자기 휴대폰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집은 커졌는데 마음을 나눌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이게 어머니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혼잣말입니다. 재산 문제를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느냐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고민을 통해 우리는 현대 가족이 직면한 큰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산과 마음, 공평함과 진심, 전통과 현대. 이 모든 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